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AI학과 이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일익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의 간략한 소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앙대학교 AI학과 이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임용된 지는 이제 2년, 햇수로 2년 정도가 됐고요. 저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중앙대학교 AI학과에서 또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지금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 연구 분야와 함께 또 더불어서 이끌고 계신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연구실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해 주시면 교수님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나 의료 분야에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지향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수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수한 성능을 잘 보장을 해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액셔너블 인포메이션, 즉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딥러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측 성능만 잘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인공지능 모델들이 주어진 예측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케일러블 AI라고 해서 머신러닝 비전문가들도 본인의 데이터에 맞춰서 쉽게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금 또 연구실에 대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시면 좀 더 요즘 교수님 또 최근 연구 성과라든가 또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테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크게 개론적으로는 제가 탑티어 머신러닝 컨퍼런스를 타겟으로 이제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의 타겟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다른 뭐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우수 의학 저널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연구 토픽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변수 주요도 추출 방법, 그리고 시계열 분석 방법, 그리고 이상치 탐지 문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수 주요도 추출 방법에 대한 제 최근 이제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면, 변수 주요도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질병에 대한 주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이고, 역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리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ICLR 2022년 스포트라이트 페이퍼로 발표한 논문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딥러닝 기반으로 변수 주요도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다음 토픽으로는 시계열 분석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나 의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많은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되면서 굉장히 많이 시계열화가 되었는데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보다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데이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예측 성능을 높이는 연구, 그리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액셔너블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한 내용으로는 뉴럴 SD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스토캐스틱 게임 이론을 조금 활용을 했고요. 이런 뉴럴 SD를 이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덕션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모델 네트워크 관점에 반영시키는 그런 인덕션 바이어스를 최대한 줄여주고 데이터로부터 어떤 관측값이 굉장히 중요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접근법을 조금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7월 말에 이제 열리게 될 ICML 2023의 포스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네, 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시면은 교수님, 안 그래도 전년도에 그 아이클레어에서 스포트라이트 페이퍼로 또 선정되셔서 발표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네. 교수님 지금까지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네. 교수님께서는 원래 이 분야로 또 공부를 하셨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무선통신 쪽에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시다가 박사과정 대학원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로 바꾸셨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네. 어, 그 연구 토픽을 바꾸게 된 이유에 앞서서 먼저 이제 제가 석사만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제 전문연구요원으로 들어갔었고요. 이제 전문연구요원을 다 이제 수료한 이후에 이제 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우선 제가 석사만 하고 갔기 때문에 박사 출신인 이런 연구원분들과의 그런 수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이어서도 있었겠지만 뭔가 박사를 하고 오신 분들은 독립적인 연구원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연구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단계별로 연구를 이제 끌어나가는지에 대한 게 확실히 수준이 차이가 난다. 저랑은 수준이 차이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결심하게 됐던 이유는 그렇게 되고요. 분야를 바꾸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때 사실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그 붐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조금 있어서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를 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메리트로 다가왔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선통신은 아무래도 그 입출력 간의 관계를 굉장히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델에 기반해서 전송 용량을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주된 연구 테마로 많이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있었던 무선통신 분야에서는요.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그 관계를 데이터로부터 직접 알아낸다라는 게 굉장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관점에서 저한테는 크게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굉장히 재미있구나. 그래서 머신러닝을 좀 활용한 무선통신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박사를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지금 지도 교수님, 저의 예전 지도 교수님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 토픽을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 토픽으로 전환을 하고 계시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연구들을 더 하고 싶고, 어, 만약에 무선통신이 아니라 이런 연구 토픽도 관심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뭐, 무선통신도 워낙 중요한 기술이지만 뭔가 생명과 직접 연결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픽 자체를 조금 전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그 분야의 매력을 많이 느끼시나요? 교수님 바꾸시길 잘하셨다는 생각 드실까요? 네. 네, 바꾸길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바꾸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교수로 돌아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지금, 아까 잠깐 연구실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연구실명이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DI,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를 또 새로운 AI라는 의문점을 달면서 또 가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전년도 같은 경우부터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그쪽으로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제가
교수님 앞으로 확장해서 하시고 싶은 연구는 어떤 게 또 있으실까 하고 또 구체적으로 헬스케어라고 듣지만 또 그 영역이 또 많을 것 같아서요. 또 한 네, 가지 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헬스케어라고 하면 솔직히 의료 쪽은 데이터 머신러닝 쪽 하시고 계시니까 데이터 편향성 같은 이슈는 또 같이 따라가는 건 없는 건지 그것도 제가 네.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의료랑 헬스케어 데이터는 네. 영상 자연어에 비해서 사실 그 인공지능 모델이 많이 뒤처졌다라는 얘기를 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챗GPT라던가 뭐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사람처럼 뭐 대화를 생성해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라던가 헬스케어 기술들은 인공지능 모델이 잘 나온 걸 보기가 어렵죠. 근데 아무래도 데이터를 그렇게 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그리고 병원 내부적인 어떤 민감한 이슈라던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병원마다 기록하는 방법이라던가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편향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마다 어떤 질병들은 굉장히 희귀 질병이어서 코호트가 적다던가 그런 샘플 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잘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딥러닝이 아직 꽃을 못 피우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거를 개선하는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합성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공유 가능하게 해서 머신러닝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만들자. 또는 뭐 전이학습 예전부터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전이학습의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합성 데이터를 잘 생성을 하면 이렇게 편향 이슈가 있는 이런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 온 데이터를 한 데다 잘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잘 구축해서 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중앙대학교 김준영 교수님이랑 같이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의 이제 배우리 교수님이라는 분과 같이 예,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만들어낸 소견서를 이용해서 NLP 기반으로 예측 모델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NLP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NLP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이제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른 모달리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달리티가 꼭 자연어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라던가 뭐, 유전체 같은 그런 오믹스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완전히 거대한 형태의 사람 전체 정보를 잘 받아서 그래서 정말 완벽한 질병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헬스케어 의료 데이터 얘기 나오면은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기술 부문, 산업 부문보다도 조금은 민감할 것도 같아서요. 제가 한번 같이 겸사겸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지금 아까도 중앙대 이제 오신 지 지금 1년 반 2년 정도 되신 됐습니다. 거, 네. 네네. 네. 그러시면 교수님 이제 수업 하시거나 학생들 이제 지도하실 때 또 오실 때도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혹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끌어가야겠다라는 포부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석사 학생들을 한 지금 대여섯 명 정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 연구실 자체가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연구 러닝메이트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재밌어하는 연구 토픽을 잡아야 훨씬 더 흥미를 갖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다양한 연구 주제로 머신러닝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연구 토픽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게 만든 다음에 그 분야 논문들, 최신 논문들을 같이 서베이하고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어떻게 이런 논문들을 개선하고 어떻게 헬스케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사실 연구실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이런 최신 연구의 연구를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혹시 역으로 이제
교수님의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교수님 연구실 노크를 하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만의 또 바람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성실한 학생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이제 연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지만 말하자면, 뭐, 머신러닝에 조금 관심이 많고, 파이썬이나 그런 머신러닝 관련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이 오면 아무래도 더 수월하게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들을 조금 더 개인적인 욕심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이제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도 아마 지금 분야 전환도 있으셨고, 혹시 그 영향을 미쳤거나 기감되시는 연구자님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네.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 지도 교수님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도 교수님이 미하엘라 벤터샤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의료 AI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뭐 물론 연구적으로 젊었을 때는 더 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연구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분이지만 제가 남다르게 느끼는 부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보고 현상을 보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정말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의료나 헬스케어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머신러닝 관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정의하는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서 많이 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장 귀감이 됐던 연구자를 뽑으면 제 연구실 선배였던 윤진성 박사, 지금은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있는 윤진성 박사랑 그리고 아흐메드 알라라고 하는 UC 버클리에 지금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연구하고 있는 교수로 임용된 아흐메드 알라라고 하는 박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처음 입학했을 때 이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연구자였어요. 근데도 정말로 성실하게 연구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아, 이 친구들도 이렇게 성실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지금 요 정도 해놓고서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뭔가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하는데 모티베이션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또 영구적으로 굉장히 보고 많이 배운 거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낼 때 스스로 굉장히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스타일은 굉장히 달랐거든요. 한 명은 사고 실험을 많이 했던 학생이고 한 명은 조금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학생인데 둘 다 그 상상 속에서 뭔가 질문과 대답을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되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되지 않는 건 왜 안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실험 세팅을 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어서 제가 굉장히 연구자로서는 이렇게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에게 좋은 또 연구적인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을 주위에 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지금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흐름 잠깐 봤었는데요. 교수님 혹시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분야를 하신 거잖아요. 무선통신하고 또 현재 네. 분야고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논문을 뭐 하나 정도 꼽는다면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우수한 논문 이렇게 딱 정한 건 아니고 기억에 남는 네. 논문 같은 게 있으시다면 연구라든가. 네. 네. 저는 사실 그 헬스케어 의료도 아니고 무선통신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실 만한 논문인데 네. 이안 굿펠로우의 그 간이라고 하는 제너티브 어드베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설명을 했던 것도 신선했고요. 그거를 경찰과 이제 위조 지폐범이라고 하는 예시를 들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한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수학적인 개념이랑 엮어서
논문을 설명한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노트 스피치 때도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그 키노트 스피치도 박사과정 학생이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선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논문인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논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젠가 다른 연구자님 인터뷰 이제 하기 전에 저도 접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소재가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그 지금 논문과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혹시 사실 이 서적이라는 거에 요즘 세대에 무슨 서적이라는 말도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저는 또 텍스트로 보는 서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교수님께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 또 읽어도 될 만한 추천 논문 같은 게 혹시 다른 게 또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책 두 권이 저한테는 조금, 좀 신선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말콤 글래드웰 저자로 나온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책인데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1만 시간이 뭐 3시간씩 하면 10년이 걸리는, 3시간씩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노력해서 한 대여섯 시간씩 했다 그러면 5년, 6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석박 통합 과정의 시간과 굉장히 그 기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석박사를 진행하면서 뭐 연구자로서 내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기간인데, 이 10년을 채우는 순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본인이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저한테는 크게 이제 와닿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칼 뉴포트의 딥 워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어, 학부생 때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텍스트북과 이제 교수님들의 슬라이드를 공부하면 됐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스케줄을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내용은 어렵겠지만. 근데 석사 과정을 거치고 아니면 뭐 취업을 한다던가 연구원이 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어떤 골을 정해서 집중을 해서 어떤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의 연구에만 몰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굉장히 방해받는 시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정말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라서, 대학원생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해 봤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서적 추천 요청드릴 때 좀 다른 연구자님들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서적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교수님 저희가 이제 거의 질문의 마무리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신진 교수님들에게는 그러니까는 대학원을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경우라서 대학원생들이나 이제 대학원 진학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뭐 그때 알았으면 대학원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어떤 그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원을 처음에 이제 가셨다가 중간에 이제 애들에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또 대학원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사과정 대학원 때는 교수님 스스로가 또 경험자가 되어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신 셈인데요. 혹시 네, 현재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은 또 대학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그러니까 조언,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만 시간을 채우는데 너무 이제, 어,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제가 석사, 석사 때도 마찬가지고 연구원 때나 뭐 박사학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글쓰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글쓰기. 그,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분들 대부분이 글쓰기에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공계생들은요. 그 최재천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최수찬 교수님이 세바시 강의 영상 중에 독서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뭐 강의로 강의하셨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은 사실 독서의 중요성이기도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로 글쓰기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생각한 어떤 거를 남한테 논리를 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쓰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메소드를 만들고 실험 결과를 만들었어도 사실 그게 대중에게 어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거를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읽고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계속 그걸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어, 또 알았으면 좋겠다는 어, 연구를 조금 더 이 박사과정이 마라톤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석사과정은 2년 안에 해결해서 나가야 되는 게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항상 쫓기듯이 살게 되는데 박사과정은 반대로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급하게 쌓아 올린 실력은 이제 후반부에 굉장히 크게 무너져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라던가 아니면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나중에 박사학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사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요. 예,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교수님 끝으로 교수님 현재 계획하고 계신 뭐 공동 연구는 아까도 잠깐 또 그 외부 다른 분들하고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간략하게 계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시계열 연구, 변수 주요도 같은 실행 가능한 연구 이런 연구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꼭 뭐 이제 뭐 정형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달리티 데이터를 주로 활용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많이 더듬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가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이 또 저희에게는, 그러니까는 이걸 들으시는 또 학생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연구자님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교수님께서 펼치시는 연구가 또 우리 사회, 연구와 또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향후 또 저희가 또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중앙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과의 일익 라이징스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